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자, 어떻게 한 잔 받으시고, 예, 한 잔 받으시고. 예, 자,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밤 늦었는데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박진희 연구원 오니까 계획이 생각나네. 우리 채팅방에는 말이에요. 네. 이게 여왕개미 짱님을 비롯해서 여자분들이 좀 많거든. 예, 여자분들 근데 우리 많으시더라고요. 김치 포장마차에는 박진희 연구원이 홍일점이죠? 홍일점이야. 홍일점. 근데 우리 저기 또 윤정두 대표는 또 지난주에 추석 연휴 때 못 뵀잖아요. 오랜만에 뵈니까 또 맞아. 반가워서 한 잔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입이 잔은 차 있으니까 두 분이 건배나 한번 하시죠, 여러분요. 아이고, 좋습니다. 사장님. 근데 오늘 정말 포장마차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그래? 아니 안에 계신 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밖에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마차 불빛을 딱 보고 있으면은 야, 그 불빛이 정말 따뜻해 보이고 얘야. 아련하고 좋네. 예. 우리 포장마차야 이 네. 분위기하고 안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근데 그 손에 든 거 안주 맞지? 야, 근데 너무 뜨거워서 좀 혼날 뻔했네요. 한 잔 받으세요. 한 잔 얼굴을 받으시고. 치면서. 예. 어머나 잘생기셔갖고 제가 또 안경 남치고 했는데 딱 오실 줄 알고 밖에 제가 미리 딱 만들어 놓고 잘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잘했다고? 일한다고요? 알았어요. 주방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하랑? 하랑? 또 아직 안 때리시려고. 아니야? 또 때리시려고. 가라. 또 때리시려고.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손님들 한잔 모시고 와. 뭐 가다 넘어지려고 그러네, 쟤는 또. 자, 이제 두 분이 지난주 한 주를 갔다가 뭐 박진희 연구원은 지난주 목요일날 예. 나왔었죠? 나왔었고. 우리 윤정도 대표는 안 나오셨었는데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궁금한데 그 결과 어떤지 예, 어때요? 먼저 윤정도 대표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죠. 일단 SFA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9월 20일 날 13,700원까지 올라서면서 SFA 같은 경우에 약 9%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 뭐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2차 목표 주가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 관점에서 2차 목표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였죠? 2차 목표 주가 15,000원까지 좀 높게 15,000원. 보내드렸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11,000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섰는데요. 일단 직전 고점을 또 강하게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11,000원대가 중기 추세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까지 11,000원 안착을 못할 경우에는 전부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000원 선이 안착이 될 경우에는 2차 목표 주가 13,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풍산이 있네요. 번째로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입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풍산의 경우는 화폐개혁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실적주로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해주셨죠? 지금 11,500원 편입이 돼서 9.5%대 지금 수익이지만은 장중 고점으로,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라든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13,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4%대 수익을 안겨드렸지만 1차 목표 주가를 좀 13,500원까지 높게 권해드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못하셨을 텐데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무난한 그런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정도 대표가 처음에 포장마차 나오셨을 때보다 갈수록 이 종목 성공률과 수익률이 높아지고 계시네요. 아무튼 최근에 보니까 이 수익률들이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 또 박진희 연구원의 그 포트폴리오 현황 좀 살펴주시죠. 예, 뭐 저희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많이 좀 나갔고요. 음.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제일모직도 편입이 안 됐고, 지금 그때 남아 있었던 이제 상하 마이크로텍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상하 마이크로텍은 그때 매수 가격을 이제 밴드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9,800원에서 10,000원까지 밴드를 설정해 제일모직의 드렸습니다. 아픔을 이기시려고 그렇게 밴드 결정해가지고 매수 가격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150원 차이로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상하 마이크로텍도 매수 밴드 상단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11,000원하고 오늘 고점 11,400원 나왔는데요. 오늘 고점 때 11,400원을 두 번 이상 움직였고, 오늘 시가가 11,300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제시해드린 대로 매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 정도 해서 이제 매도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흐름에서 종가가 한 1,900원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한 9%대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1,500원 선만 안 깨준다면은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최대한 뭐 수익을 좀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최대 목표가는 한 12,000원, 3,000원대까지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 보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일단 같습니다. 상하 마이크로텍도 수익 달성으로 편입 예. 제외가 되는 거죠 또? 예, 맞습니다. 박진희 연구원은 뭐 어떻게 그 남아있는 게 없네. 했다 하면 저기 그 남아있는 게 없네. 이거 뭐 포장마차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진입 포장마차. 자, 두 분 어쨌든 수익률이 굉장하신데
그리고 내일도 그렇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요즘에 얘기 참 아까. 그 시장을 놓고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뭐 내일 콜금리 인하 이 부분이 예정대로 이제 시장 관망대로 인하가 된다면은 뭐 단기 재료 노출 정도로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될 경우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급 상황에 있어서 연기금까지도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가 문제입니다. 50달러까지 올라서기 전까지는 유가 문제 4월, 5월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50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거든요. 넘어서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작용되는 만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좀 뭐 주식 시장의 유가의 급등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5일선에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종목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비중 줄이시고요. 좀 기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뭐 여유롭게 20일선까지 좀 눌리더라도 보유 관점에서 계속 대응하시는 게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보통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상승 중일 때 조정권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죠? 또 올라갈 때 뭐 오히려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진희 연구원도 한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뭐 보태드릴 건 없는데 일단 금리 인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새 TV를 틀면 좋은 뉴스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 이래갖고 어디 주식을 사겠나 이럴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좀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인데 뭐 증시는 상당히 좀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요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뭐 실질적으로 한 910대 정도 가서는 좀 저항이 있습니다. 890에서 910대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지지선 부분에서 계속 지지가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865대 그 정도 875 사이에 지지선만 확인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뭐 보유하신 물량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제가 뭐 반도체 종목군하고 휴대폰 부품 쪽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요번에 좀 많이 상승을 많이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종목군으로 다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아까 뭐 인천영호 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LCD 그쪽 부분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인터넷 관련주들 게임 쪽 이쪽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형식으로 본다면 그쪽 부분에 좀 움직임도 일단 좀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 분 얘기 조합해 보니까 뭐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는 일단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자, 이제 뭐 또 시장까지도 얘기도 해봤고 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지. 폴리오도 뭘 가져오셨을까 오늘? 뭐가 있나요? 오늘 한솔재지. 한솔재지네요. 예, 65년도에 설립이 돼서 72년도에 상장된 인쇄용지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옛날 전주재지. 지금 편입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그룹의 구조 조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솔제재의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그룹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주가 할인 요소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연말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완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가 이제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쇄용지 수출 가격의 강세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3분기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8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경상이익이 약 280%대의 증가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초에 펄프를 조금 저가의 매수를 많이 매집을 해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개선도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11월 달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 사례를 말씀을 왜 드리겠는데요. 그런가요? 일단은 한솔그룹 자체가 지금 20개 계열사에서 8개 계열사로 지금 압축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솔재즈가 거의 지금 지주회사격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로 따진다면은 1조 1,60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는 약 4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예, 거기다가 뭐 대상도 M&A 부분이 뭐 전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즈가 실질적인 M&A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A&D 그러니까 인수 후에 개발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룹 뭐 재무라든가 클리너 작업 등을 그리고 굉장히 뭐 주주총회 등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겠죠. 근데 한솔재즈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벌써 흑자 전환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 또 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이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11월 달에 이제 사모펀드 활성화될 때에는 또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뭐 무슨 게이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해결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에는 이미 이제 전부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조정을 좀 받았었나 보죠? 최근이 아니죠. 조금 지나간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가격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9,64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9,640원 이하에서부터 9,100원 라인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지금 9,640원 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국인들 매매 기조가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매도 우위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일단 조금 주가 조정기로 받아들이겠고요. 1차 목표 주가는 20거래일 동안에 고점 놓여져 있는 1200원 선 뛰어넘는 1500원 선을,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12000원 선 52주 고가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뭐 5일 선과 20일 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저점 라인 9,100원이 붕괴될 때에는 손절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복수축 칼칼하실 텐데 일단 뭐 한잔 하고서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하죠. 네. 박시영 군도 저기 그 빼지 말고 한잔 하세요. 자, 한잔 더 하시고요. 왜 저기 그 옆에서 먹는데 안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손이 부끄럽잖아. 사장님, 쭉 드시지 그게 뭐야 도대체. 사장님이 어느 약을 먹습니다. 네. 아니 그럼 뭐 저기 그 강압적인 말씀하시네요. 오늘. 한 잔 좀 더 따라주죠. 예, 자, 한잔 더 하시고. 아니 근데 오늘 한 종목만 또 가져 나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표는 항상 보면 한 종목씩 이렇게 들고 나오시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그랬는데요. 첫 출연할 때 예단 가지고 나왔었고요. 네. 전부 수익이 냈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 예단의 그러니까 저는 편입 뭐 구간을 갈수록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거지. 감사합니다. 또 답답해 하시네. 자, 박진영 한번 좀, 군의 냄비 안에 있는 그 메뉴를 봅시다. 좀 보여주시죠. 네, 오늘 메뉴 보겠습니다. 뭔가요? 삼성 테크윈. 테크윈.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삼성자가 붙은 주식 치고서 좀 가벼운 주식은 없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이든지 삼성전자든지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전부 다 무겁습니다. 근데 삼성 테크윈도 만만치 않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은 포트에 한 2, 3주 이상 한번 남겨볼 생각으로 한번 무거운 주식을 골라봤습니다. 또 은근히 또 포트폴리오에 뭐 상당히 여유까지 부리시면서 또 수익 내가지고서 다 제외시켰다는 걸 또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상당히 무거워서 뭐 저런 주식이 가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뭐 광 디지털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죠. 일단 그 부분 쪽이 좀 많이 좀 성장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반도체 관련 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도 일단 고른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뭐 일봉상이라든지 주봉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만 본다면 한 3일 정도 거래가 좀 실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도 있어서 같이 좀 골라온 종목인데요. 현재 뭐 매수가로만 본다면은 오늘이라든지 어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본다면은 약 한 9,200원이 지지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에서 9,400원 부분. 이 종목도 어차피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주가도 좀 상당히 출렁거리긴 합니다만은 좀 어느 정도 좀 관리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을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에서 9,400원대 사이에서 좀 여유롭게 좀 잡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일단 내일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9,200원이 형성이 종가가 안 되게 된다면
좀 바로 손절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0원까지도 한번 여유롭게 저점권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1,200원에서 1,300원, 특히 이제 10,000원대가 아주 큰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0,000원대에서 막히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뭐 살짝 한번 이익 실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10,000원만 넘어서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1,200원에서 1,300원대를 좀 이익 실현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11,000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한 12,000~13,000원까지도 가능한 모습인데 좀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손절선만 중기 손절선은 9,000원 선 이탈시로 잡으시고요. 단기는 종가 9,200원 선을 이탈시로 잡으신다면은 좀 그렇게 큰 손실 없이 좀 여유롭게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보이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중공업자 붙은 종목들은 개인 투자들도 잘 접근 안 했고 우리 전문가들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보통은. 중공업이 아니고 테크닉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무겁다고 했잖아요. 예, 정말로 요새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아니, 철강업종들이 상당히 사실은 강한-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옛날에 삼성항공에서 항공기 사업부를 떼주고 간 다음에 예, 예. 별로 그렇게 저기 무겁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근데 주가 움직임 굉장히 예, 무겁더라고요. 주가 상당히 둔하더라고요, 무겁- 예. 자, 어쨌든 뭐 두 분이 오늘 그 얘기해 주신 부분을 갖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정리해봐야지. 윤정도 대표는 현재 편입돼 있는 종목이 SFA하고 한섬하고 풍산 이렇게 세 종목이 편입돼 있고요.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이 한솔재지를 신기루다 편입을 해주셨고 박진희 연구원은 뭐 달랑 한 종목 상하 마이크로텍이 그나마도 또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제외가 됐고 오늘 새로이 삼성 테크윈을 이번엔 좀 길게 가지고 가시겠다는 네. 목표로다가 새로이 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두 종목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뭐 아니 아니, 좀 뭐- 두 종목 이상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아니, 편입돼 알겠습니다.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수익이 나서 그러니까 알아서 저기 더 가져가는 빠져나가니까 얘기지. 지금. 얘기는.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네, 자 채팅방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채팅방 종목에 관한 얘기로 지금 뭐 끝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종목을 줄여야 될 것인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불안한 종목을 일단 카드로 내놓으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때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것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팅방 분들의 말씀 그리고 역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어차피 시장이 일단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좀 노리시면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채팅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채팅방에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우리 저기 한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네, 저기요. 뭐 잠깐 한섬은 얘기 좀 윤정도 대표가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예, 한섬의 경우는 이제 기업 리스크는 그다지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난해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주식수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12개월 월간으로 따지면은 매월 순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물량 부담이 거의 해소된 상태에서 지금 11,000원대를 넘어서면은 중기 추세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지금 콜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 정책 부양 차원에서의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섬의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뭐 예상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보유 예, 전략. 그렇습니다. 예, 워낙 또 그런 내용도 좀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 좋은 뭐 그런 아까 얘기. 그 질문해주신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어. 되게서 뭐 한청이 들리는 거 너 요즘 같아요. 피곤하니? 왜 그래? 아니, 그러게. 문 닫는 시간 다 돼가는데 왜 너 왜 이래? 그랬어? 무슨 환청이 들려? 아니 주방장님하고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어찌 하오리까 이 밤. 그거 오늘 부부 만족 100%가 한 날이구나. 아, 그날이구만. 오늘. 이제 어찌 하오리까 이 밤은 네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어떤 거요? 청소하고 다 정리해야지. 아니 보고 내일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 하고 있어. 무슨 우리가 소리야. 가서 볼 테니까 너는 좀 청소 좀 하고. 우리는 한잔 하고 예. 나갈 테니까 좀 뒤정리 하고 나와. 알았지? 사장님. 참. 뭐 계신 손님들이야 뭐 글쎄. 약주를 좀 드시고. 자, 우리 오늘 저기 청소 저 좀 우리 하고. 그 채팅방에도 수고했으니까 자, 오늘 하루도 한잔 받으시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하면서 모두들 아이고 이게 잔이 이렇게 안 빠지냐. 아, 그래. 자 오늘 신군단장 할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자 아이고 수고했다.